오늘부터 또 중국에서는 제18차 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5세대 지도부가 권력의 또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G2에서 또 대선이 지도자 교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중국 쪽의 이 정권 교체에 우리나라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만의 일이니까요.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당대회의 의미와 핵심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이번 당대는 중국이 앞으로 10년간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만큼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 나올 건가를 분명히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양대 파벌인 태저당하고 공천당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단 지도 체제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는 정권의 안정성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시진핑 씨는 정치나 군사, 대만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서 추진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리커창 씨는 경제나 27개 행정부서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권력 구도는 이원 체제가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진핑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 좌파 노선보다는 개혁 개방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리커창 씨는 공천당 출신이기 때문에 분배나 형평, 효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중국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성과가 체제의 정당성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지속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내놓을 거고요. 또 사회 안정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정책안들이 앞으로 10년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시진핑의 외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나라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같은 동북아권에 있고요. 이 방향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군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태평양 중시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 관계는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외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미 협력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시진핑 씨를 한 5번 정도 초대를 해서 가장 많이 방문했던 국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정계에 상당히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극단적인 갈등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씨가 한 번밖에 방문을 못했고요. 다오를 두고서 비열한 내정 간섭이라고 공격을 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권 초기에는 일본과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2번 정도 방문을 했고요. 한국형 경제 건설이라든지 한중 FTA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한파적인 인물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좀 잠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시진핑 시대 또 오바마 이게 우리나라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3분기 바닥론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시진핑 시대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좀 강력하게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기 부양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4분기에 GDP 성장률은 한 7.8%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는 인프라 투자라든지 각종 투자 사업들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8%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6가지 정책을 내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7대 전략성 신흥산업이 중국 경제를 견인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부 국강이라는 정책을 새로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유해져야지 국가가 강해진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인하라든지 수출 환급세율을 높여서 수출 경쟁력을 좀 확보시키려는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까지 도시화 성장을 추진하면서 고속 성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도시형 성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650개가 도시가 되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선진국 수준의 상하 수도 시설이라든지 교통 시스템, 방제 시스템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고령화 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기술, 그리고 저탄소 산업, 그리고 서비스나 의료 쪽에서 중국과 관련된 수요들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은 투자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 주도로 정책을 바뀌기 때문에 뭐 홈쇼핑이라든지 웰빙형 음식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국이 가공무역 중심의 수출을 일반 무역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반도체라든지 소재 산업들보다는 오히려 완성품이라든지 산업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품목들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이 공공지출 확대라든지 소비 확대를 시키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빨라지고요. 또 사회 보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제약이라든지 의료 산업들이 상당히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새 지도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제는 질적인 성장 중심으로 또 균형 잡힌 성장 중심으로 또 변화를 한다고 하니까 앞서서 많은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이제 8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지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10월 달에 한 8% 전후로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말은 미국의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구재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보다는 한 달 보름 정도 먼저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이 당분간은 중간재라든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중국의 소비 산업과 관련된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비중은 앞으로 이제 서서히 올리셔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국 펀드들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과연 중국 펀드 이제는 어떤 분들은 물타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수도 있겠고 이제는 또 진입을 해도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증시가 워낙에 지금 낮은 수준이니까요. 이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전망과 관련해서 뭐 소재라든지 IT 부분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소비재 쪽을 높일 것이냐는 좀 갈등을 많이 하실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8%의 높은 성장은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은 앞으로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하고요.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소재나 IT 같은 경우는 경기 바닥에서는 회복이 되겠지만 예전처럼 주식시장의 강력한 주도주로 부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소비 확대와 관련된 의료라든지 사회보장, 그리고 고급 승용차, 여성 의류,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웰빙용 식품 쪽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대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나 LCD, 석유화, 선박 부품들보다는 오히려 중국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재고가 적은 무선 통신기기나 IT, 가전 부분이 먼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중국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현재 주가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투자 사업들 때문에 앞으로 채권 발행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경기는 바닥에서 회복되지만 주가는 뒤늦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물에 대한 물타기보다는 이제 중국 증시가 수익이 많이 나오고 기업 순이익이 올라가는 시점이 2분기와 3분기 정도 됩니다. 그 시점에서 중국물들에 대해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중국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조금 더 갖고 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